다음 주 월요일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세종대왕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해 우리 공부하다가 함께 죽읍시다. 우리 공부하다가 함께 죽읍시다. 왜요?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해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에드거 앨런 포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26페이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봤을 때는 그냥 좋은 내용이구나 넘어갔어요.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몇 번을 재독하는 가운데 야, 이 내용 진짜 기가 막히다. 요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이 제가 좀 정리가 됐는데요. 자,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조건 독서력이라는 건 향상됩니다. 비단 이것은 독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언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요. 무조건 성과가 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뭐든지 늘게 되죠. 왜요? 익숙해지고요.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독서력은 향상되겠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독서광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건 꼭 한번 기록하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광이라 불리는 사람 첫 번째는요. 한눈으로 여러 대목을 살피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거 문자 글자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너머의 것들, 그 어떤 뭐랄까 문맥을 살펴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연결하면서 여러 대목을 살피면서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서 보는 그런 분들이 독서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요점만 골라냅니다. 이렇게 여러 대목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요점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독서광,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대목을 다각도로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에서 요점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서광이 되는데 여러 대목을 살펴야 되겠고요. 요점을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건가? 요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대목을 스스로 활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들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한테 써먹어야겠죠. 내가 적용해야겠죠. 나에게 필요한 대목을 내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책들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삶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해결점들을 책을 통해서 찾아내야겠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독서광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이 지적은 진짜 100년, 200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건데 정말 지금도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자, 28페이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독서를 시작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독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독서를 해야 합니다. 하다 말다 깔짝깔짝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꾸준하게 내가 뭐 하기로 했다 끝까지 그냥 가는 거죠. 매일 독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밥은 굶더라도 독서를 굶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한 개인을 위대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맞죠? 독서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독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제대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의 책입니다. 이 책을 1독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나 너무 진짜 읽을 책도 너무 많고 나 힘들어 피곤해 그만 책 소개하세요. 그러신 분들은 제목만이라도 10번 읽어보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당장 하라는 거죠. 독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해야지. 시간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도 아니라 1분만이라도 독서해 보시고요. 10분이요. 그리고 30분이요. 1시간이요. 늘려나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언제요? 지금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의 아주 강력한 책입니다. 자, 팀 페리스 굉장히 진짜 탁월한 전략가인데요. 뭐 여러 어떤 이런 경력들이 있습니다. 경력들이 화려한데요. 자, 이분이 쓰신 책들 여러분 제목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데요.
단순히 베스트셀러? 네,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한 삶의 패턴들, 원리들, 정말로 소위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요. 저는 사실 타이탄의 도구보다는 가장 첫 번째 있는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이 훨씬 더 좋아요. 개인적인 차이겠죠?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흔이 되기 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 이 책 요약 정리한 내용들 올려놨습니다. 한번 정주행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독서 고수가 되면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요.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달라지겠죠. 책을 읽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더는 평범함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평범을 넘어서게 되죠. 평범을 뛰어넘게 됩니다. 뭐 직장생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범 자체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범하게 됩니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비범한 강사나 1인 기업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 저도 좀 비범한 강사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가로 쉽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거기서 전체를 보게 되고 요약 정리 뽑아내고요. 내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책도 쓸 수 있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겠죠. 일곱 번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삶의 전략과 지혜들이,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적용하게 되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고 저에게 가장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뭘까요? 무엇보다 지질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막 이렇게 목이 맥히네요. 지질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나요? 뭔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독서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독서를 하게 되면 인간의 뇌가 물리적으로 재구성되고요, 재배치되고요, 심지어 새롭게 태어나는 재탄생까지 된다는 것이죠. 재구성, 재배치, 재탄생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도 독서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비범해지게 됩니다. 독서를 하면요, 평범을 뛰어넘어 비범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비범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의 독서량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즉, 당신의 독서량이 적으면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민족의 그 정신과 의식이 아주 그냥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보시겠습니까? 개주, 이어달리기 있잖아요. 바톤 터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정말로 미친듯이 독서하고 공부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그 삶의 자세와 태도, 독서의 모든 어떤 노하우와 전략과 지혜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진짜 마지막 결론을 조금 무거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세종대왕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해 우리 공부하다가 함께 죽읍시다. 우리 공부하다가 함께 죽읍시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죽는 그런 각오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해 공부하다가 죽는 그런 각오로 독서에 정진,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독서로 성장한 하루 함께 만드세요. 감사합니다.